Time stops when I'm falling for you.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렇게 그 김대중 대통령이 고문을 당하고 그 내란 음모 조작 사건으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됐느냐 하면은 바로 5.18 왜곡. 5.18 왜곡은 뭐 지금까지 뭐 지만원이 뭐 저희 유튜브 방송에서도 한번 다뤘습니다만 저런 문제나 뭐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뭐 이렇게 뭐 아주 찢고 까불고 뭐 온갖 헐뜯어대는 거 있습니다만 사실은 1980년 그 당시부터 5.18 왜곡이 시작이 됐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부분으로 이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 그 당시에는 그냥 내란 음모 사건이라고 불렀었죠.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란 음모 시위 선동을 했다 하고 아주 그냥 대대적으로 떠들어대면서 김대중을 죽이기 위한 그런 조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등 37명의 내란 음모 혐의. 근데 여기서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보통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하는데 진짜 내란은 누가 일으켰습니까? 전두환이 노태우가 일으킨 거죠. 전두환이 노태우가. 거기가 내란이고, 여기는 내란은 뭐 조작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김한정 의원, 이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관을 했던 분이죠. 이 김한정 의원이 용어 좀 제대로 씁시다. 그러니까 전두환이가 내란이지 말이야. 김대중 내란은 뭐 조작 사건이라고 불러야 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김대중 대통령이 다시 법정에 서셨어요. 왜냐면은 그 사건의 재심을 받아서 대부분 다 2003년인가 2002년인가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재심 신청을 뭐 못하셨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뒤늦게 퇴임하신 후에 혼자 뒤늦게 신청을 하셨습니다. 요 뒤에 보이시는 분, 이분이 이해동 목사님, 우리 평화박물관의 이사장을 15년 동안 이사장을 하셨고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은 이제 그만두셨고 김정은 선생님이 이사장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김대중 대통령 공범입니다. 공범이 두 번 다 공범이에요. 76년 3.1 구국선언 사건하고 이 사건에 다 공범인데 저 뒤에 앉아 계십니다. 이해동 목사님도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 때 아주 심하게 고문을 당하셨는데 다행히 파킨슨 병은 걸리지 않고 비교적 건강하게 뭐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거야 뭐 이런 말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비교적 건강하게 계신데 아마 제가 김홍일 의원 돌아가신 다음에는 뵙지를 못했는데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셨을 것 같아요. 늘 저한테 그런 말씀 많이 하셨었거든요. 자, 이게 이제 80년 5.17 터지면서 제일 먼저 김종필, 김대중을 연행을 합니다. 재밌는 거는 김영삼은 안 잡아왔어요. 가택연금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79년 10월의 부마항쟁. 이게 79년 10월에서부터 7개월 뒤니까 김영삼을 건드렸다 부마항쟁이 일어난 걸 보고 김종필, 김영삼, 김대중, 삼김씨를 다 한꺼번에 잡아가면은 일이 커질 것 같으니까 각각 분리한 겁니다. 김종필은 부정축제로 잡아가고, 김대중은 내란 음모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김영삼은 집에다가 가두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면서 이제 했고요. 그 직전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박정희가 죽고 난 다음에 민주화를 국민들이 요구했죠. 지난 4.19 혁명, 4월 혁명 얘기를 할 때 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때 허정과도 정부는 뭐 이승만에 의해서 임명된 국무위원이었지만 그래도 비판을 별로 안 받아요. 왜냐면은 딱 석 달 만에 선거 치르고 민주정권 탄생시키고 물러났기 때문에 허정과도 정부 잘 했어요. 그런 역사적인 경험이 있는데 최규하는 이제 잡고서 자기가 쥐어 물고 아주 뭉개고 앉아 있었죠. 뭉개고. 1년 넘게 그렇게 뭐 정치 일정을 그렇게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건 무슨 음모가 있다. 유신 잔당들이 전열을 정비해서 유신 체제를 연장하려는 거다. 박정희 없는 박정희 체제를 연장하려는 거다. 그래서 정치 일정
축하고 비상계엄 해제하고 민주화를 전면적으로 요구하면서 그 80년 5월, 흔히 서울의 봄이라고 하죠. 너무 서울 중심적인 명칭입니다만, 이제 그날 5월 14, 15일 시위대가 이제 그러니까 전 서울 시내를 휩쓸었습니다. 그때 흔히 10만 군중이라고 했었는데, 저도 이제 그때 대학교 3학년이라서 있었죠. 대학교 3학년이라서 있었는데, 서울역 회군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는데,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회군을 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시민의 동참이 없었던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냉정하게 평가할 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논쟁이 많은 지점인데요. 또, 현재도 또 이번에 논쟁이 벌어지고 있죠.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근데 제가 이제 서울대학에서부터 이제 나와서 신림동 쪽으로 해서 봉천동으로 넘었습니다. 봉천동으로 넘어서 노량진을 거쳐서 용산을 거쳐서 시내까지 오는데 2시간이 넘게 걸리죠. 걸어서 행진을 해서 2시간을 기세 좋게 학생들이 나오면서 외쳤던 게 비상계엄 해제, 전두환은 물러가라 이제 등등을 외쳤지만 또 하나 아주 중요하게 외친 구호가 민주시민 동참하라였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2시간 걸어오는 동안에 동참하는 민주시민을 한 명도 못 본 것 같아요. 박수 치지도 않고, 시민들이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박정희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죽은 게, 유신체제가 물러나기를 바랐지만 박정희가 죽는 것 같은 극단적인 사태까지 벌어지니까, 지금처럼 남북 간의 국력 차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남쪽이 북쪽을 앞질렀다고는 하지만, 살짝 앞질른 거고, 오히려 군사력 같은 거 이북에 더 세지 않았나 싶을 정도였으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했죠.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 이게 어찌 될지 모르는데 학생들, 전두환이나 최규하 정권이 질질 끌고 있는 것도 못마땅하지만 학생들이 이렇게 밀고 내려온 게, 이게 괜찮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아니었나 싶어요. 아마 6월 항쟁이나 우리 촛불하고는 전혀 다르게 민주시민이 동참하지 않고 학생들만 거의 이렇게 왔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대단히 혼란스러운 분위기,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이 틈을 타서 이제 학생들이 이 시민이 동참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서울역 광장을 지키고 여기서 철야 농성을 계속하느냐, 아니면 일단 학교도 가고 선전전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왜 민주화가 필요하고 계엄 해제가 필요한지를 더 선전하는 작업들을 해야 하느냐, 이제 논란이 벌어진 거죠. 근데 학생들은 결국 돌아갔고, 이제 군대가 행동을 개시하면 다 모이긴 했어요. 서울, 각 대학별로, 고대는 청량리에, 연대는 신촌에, 서울대는 영등포역에, 이렇게 다 모이기도 했는데, 안 모인 건 아닐 겁니다. 모이긴 모였지만, 한 10초, 20초 만에 다 박살이 났죠. 공수부대가 곤봉 들고 와! 하고 달려들면요. 어마어마하게 살벌하거든요. 저는 공수부대는 못 봤지만, 백골단만 해도, 악! 하고 이제 고함지르면서 달려들면은, 정말 혼비백산해서 다들 도망가게 되는데, 공수부대야 이런 말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안 모였었던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학생들이 그냥 모입시다 했지만, 군대 동원해서 이제 짓밟으니까 다 깨져버렸는데, 광주에서만 다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광주 얘기는 저건 따로 해야죠. 따로 해야 할 거니까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광주에서 항쟁이 벌어지는데, 일부에서는 신군부가 계획을 했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게까지 계획하지 못했을 거고. 대중들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저항을 할 거라고는, 신군부도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아마, 이 군대 동원해서 악 하면은 깨갱하고 다 흩어지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광주에서 시민들이 거세게 저항을 하고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그 당시에는 광주
사태라고 불렸죠. 광주 사태, 이제 5월 31일자니까 5월 27일 날 도청을 완전히 진압을 하고, 당시에 전두환 입장에서는 폭도라고 불렀죠. 우리 시민군을. 폭도들을 진압을 하고 난 다음에 계엄사가 이제 소설을 써서 발표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조직적이고 치밀한 배후 조정과 교묘한 선동을 통하여 광주 지역 시민들의 지역 감정을 촉발했다라고 하는데, 그걸 누가 했겠습니까? 그 학생 소유 사태를 배후 조정해온 김대중이 광주에도 추장 학생들을 그 조정 선동해서 온 게 소유 사태의 발단이었다. 근데 아까 보셨죠? 김대중은 5.18 일어나기 전에 5월 17일 밤에 그 밤 12시를 기해서 다 연행을 해버렸는데, 무슨 광주에서 시위를 조정하고 선동하고 그랬겠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렇게 보자시했습니다. 학원 침투 배후 조정이라고 얘기하면서, 여기 보면은 김대중은 3월 5일 학원 침투와 시위 조정 및 선동을 계획적으로 수행할 전위 행동대인 민주연합 청년 동지회를 전원 복학생으로 조직했다. 그리고 그걸 누가 맡았어요? 총책이 김대중의 장남 김홍일이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덮어 씌워갖고 김홍일 씨가 아주 심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내란 음모 사건하고는 분리해서, 그래서 내란 음모 사건으로 재판받는 사람들하고는 분리됐고, 또 조금 먼저 나오기는 했지만 고문은 제일 심하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선동한 게 김대중 계열의 별동대 조직 100명이 광주로 올라오고, 또 서울에 있는 깡패 집단도 늘렸다. 목포에서 김대중 별동대가 와서 시위를 일으킨 거다. 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폈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일당이 이렇게 조작을 했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조작한 게, 요거는 나중에 광주 얘기할 때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간첩이 침투해서 그랬다. 이 간첩이요, 제가 잘 아는데요. 이 사람은 조작 간첩은 아니에요. 진짜 간첩이에요. 진짜 간첩인데, 파견된 날짜가 5.18 전에 파견이 됐으니까 북한에서건 저 사람이건 5.18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왔어요. 그러다가 광주 쪽으로 진입을 들어가야 하는데, 계엄령이 선포돼서 들어가지 못하고 차도 잘 안 다니고 그러니까 광주로 가지를 못하고 서울역에서 어리버리 하다 잡힌 사람입니다. 근데 저 사람이 무슨 5.18을 시위 선동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조작을 한 거죠. 이 간첩 얘기는 나중에 5.18 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인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 이분이 문익환 목사님, 고대 이문영 교수, 그리고 시인 고은, 그리고 이춘호 선생이고, 그리고 여긴 한승원 변호사입니다. 등등 있고, 이제 학생들 좀 있는데 잘 안 보이네요. 예. 그리고 이 사진은 지금 안 나갑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법정에서, 이 법정이 쇼쇼쇼의 극치였죠. 근데 이제 이 법정에서 최후 진술할 때, 이제 여기 이 피고인 중에는 김홍일 의원은 안 계십니다. 재판을 따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최후 진술할 때 우리 이해동 목사님께서 고문에 대해서 폭로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절하게. 그랬더니 완전히 방청석이 울음바다가 되고 숙연하게 이제 됐었는데, 그 다음에 지금 잘 안 보입니다만 설훈 지금 의원이죠. 그 당시에는 고대 복학생이었는데, 최후 진술을 하는데, 방청객이나 거의 대부분이 가족입니다. 피고자 가족들, 울고 있는 사람들도 피고인들한테도 숙연한 분위기에 대해서 야단을 쳤습니다. 광주에서는 말이야. 지금 그렇게 수천 명이 죽어가고 피를 흘리고 그랬는데, 우리 고문당한 거 갖고 이렇게 찔찔 짜서야 되겠는가. 그래서 이제 설훈 피고가 요 중에서는 비교적 젊은, 그러니까 끝에서부터 한 두 번째, 세 번째 정도밖에는 안 될 텐데, 그렇게 이제 해서 또 피고인들이 고문당해서 당하고 폭로, 얘기 듣다가 울고,
그다음에 또 울었다고 야단 맞아서 또 하고 한성원 변호사님께서 이게 뭐냐 하고 나중에 그 농담조로 그렇게 또 한성원 변호사님이 굉장히 뭐 감각이 있으시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고요. 예. 자, 이제 이렇게 그 김종필, 김대중을 연행을 했는데,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관련자들, 어디로 갔느냐? 바로 남산중앙정보부입니다. 이게 남산중앙정보부 옛날 건물 사진인데요. 지금은 유스호스텔로 바뀌면서 그 외장이 달라졌어요, 외관이. 외관이 달라졌는데 이게 이제 옛날 그 건물인데요. 이게 지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여기가 남산 1호 터널 들어가는 데죠. 여기가 다 막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세상이 좋아져서 이 건물을 이렇게 찍을 수 있게 됐죠. 이 남산에 일대의 건물이 한 3, 40채가 있었어요. 중앙정보부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이 건물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본부는 이문동에 따로 있고요. 남산이 분실인데 이래요. 여기 있고 요 뒤로 여기 돌아가면은 요 건물 뭐 거의만 하죠. 이게 대공수사국 건물이고 이제 그런데 여기쯤에 육별관이라고 있었는데 지하 벙커예요. 바로 여기입니다. 그 서울 종합소방방재센터도 지금은 안을 다 뜯어 고쳐서 지하 그 고문실, 그 취조실은 없어졌고 이렇게 거대한 지하 벙커가 있습니다. 이 벙커 뒤쪽으로 이제 여기 그 본부와 별관 사이에 이쪽에 이제 아마 그 지하 취조실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뭐 통로는 자체는 남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그 방들은 다 뜯어서 흔적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주 모질게 김홍길 의원이 당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 아주 완곡하게 쓴 거죠. 속마음이야 어떻게 씁니까? 이게 홍일, 홍업 그 두 아들은 모진 고문을 당했고 막내 동생 대현 씨하고 그 징역살이를 했는데 특히 큰아들이 심하게 당했다는 거죠. 큰아들 홍희진은 그때 당한 고문으로 허리를 다쳐 아직도 고통을 호소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죄 없는 자식까지 병신이 된 모습을 보는 나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이제 하여튼 이렇게. Time stops when I'm falling for you.